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 종전선언이라는 이런 회유 속에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대한민국, 즉 한반도에는 엄청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가 이날이 최후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완벽한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1 전쟁 작전과 같은 단기 속결전과 같은 전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분들도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선보인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력 강화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핵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도 올인했던 것,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들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전쟁 준비를 끝마친 김정은, 이제 그의 행보는 바로 내실을 다지는 데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를 결속시켜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전쟁 준비를 위한 모든 무력을 강화시켜 놓고 이제는 80일 전투라는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80일 전투는 이미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내실을 다지고 만에 하나 국지전이나 북한의 인접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김정은에게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접국가라면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중국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끝내놓고 타이밍만 재고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선전시 40돌, 개방개혁 40돌세 주마여 선전시를 방문했지만 그 도중에 선전시를 방문하기 바로 전에 광동 지역에 있는, 즉 대만 바로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해병대 상륙작전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젠20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동방미사일까지 전진 배치시키는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민일보, 환구시보와 같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이 총동원하여 시진핑의 말을 바로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유엔 주재 대사 연설을 통해서 선 비핵화보다 선 제재 해제를 주창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막혔던 국경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라 완벽한 전쟁 준비를 끝내놓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제 공격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판가름 납니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중국은 관계치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을 침공했던 중국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가장 가까웠던 바로 우호국가였습니다. 북부월남과 남부월남의 전쟁에서 미국은 남부월남을 지원했고 중국은 바로 베트콩인 북부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중국은 중국의 가장 우호적이었던 베트남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초토화시킨 것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베트남도 침공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공산당도 침략하는 바로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짜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 선거가 판가른 날은 11월 3일 이전에는 침공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 전투 군함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국제 정세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올인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내년 1월에서 4월달 사이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춘 김정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에 도취되고 종전선언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 침공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국방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미군이 없이, 즉 미국의 도움이 없이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의 전력이 모두 대만 쪽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김정은이 놓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경랑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김정은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한 말을 하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뚝 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화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한반도를 집어삼켜서 세계 군사 강국과 경제 강국을 꿈꾸고 있는 김정은, 우리는 결코 이에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